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기관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들은 좀 더 좋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태그 얼롱이랑 드래그 얼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보면은 공동 매도라는 부분에서 같은데요. 하나는 참여권이고 하나는 요구권입니다. 이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이게 조금 더 묻어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태그 얼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 주주가 팔 때, 내 것도 같이 팔아줘 라는 뜻이고요. 드래그 얼롱은 내 거 팔 건데 네 것도 같이 팔래 라는 적극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그 얼롱은 1대 주주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려고 해요. 그럴 때 2대 주주, 3대 주주가 그거 보니까 조건이 굉장히 좋네? 그럼 나도 같이 팔아줘 라고 1대 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따라다니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드래그 얼랭은 드래그라는 것은 끌어온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 끌어와가지고 같이 뭔가를 작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반 입대, 동반 자살, 동반 매각 요청권. 그러니까 이제 내 거를 팔려고 하는데 1대 주주 거까지 같이 팔아버리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드래그 얼랭은 왜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두산인프라코어랑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DICC의 지분을 두산인프라코어가 80%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 PEF, FI 재무적 투자자들이 20%를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비상장인데요. 이 20%가 지금 물린 상태예요. 이거를 이제 팔고 싶은데 현금화를 해서 엑시트를 하고 싶은데 이거 대신 사가지고 대신 물려줄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은 현금화 하고 싶다면은 이 전체 회사를 팔아서 엑시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율이 50% 미만인 소수주주 같은 경우에는 지배권이 없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는 이 지분을 매수할 유인이 떨어집니다. 대신 사가지고 바톤 터치해서 대신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래그 얼롱이라는 조건이, 옵션이 굉장히 유용하게 되는 겁니다. 20%인 내 거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또 묶여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이제 1대 주주 요 80%까지 해가지고 끌어와가지고 판다면은 제3자 입장에서는 사볼 만한 생각이 들게 되죠. 이런 게 이제 드래그 얼롱인데 이제 비슷한 안정장치로는 풋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FI들이 투자를 할 때 합의한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지분을 털고 나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지분을 미리 약속한 가격으로 대주주에게 팔 수 있는 것들이 풋옵션입니다. 이게 풋옵션이었는데 요거를 금융당국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자 새롭게 등장한 기법이 바로 드래그 얼롱입니다. 그래서 소수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대주주의 지분까지 합쳐 지배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얻어서 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 드래그 얼롱 조항이 발효가 되면은 소유 기업의 경영권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랑 재무적 투자자들이 소송이 붙은 이유는 바로 이 DICC 관련해서 드래그 얼롱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는 요 DICC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PEF들이죠. FI 그냥 엑시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빨리 팔아버리자 하는데 안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안 판 건지 못 판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제대로 일을 안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소송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드래그 얼롱, 요거 소수주주가 20%, 여기가 저기 IMM 등이 있었던 재무적 투자자들이고요. 소수주주가 이 지배주주 지분까지 쫙 끌고 와가지고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드래그 얼롱 조항입니다. 그래서 소수주주가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고, 지배주주 입장,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할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하지만 이제 경영 사항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처음 계약 매길 때 어떻게 됐었냐? DICC가 약정 기한이 2014년 3월까지 상장되지 않을 경우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드래그 얼롱 조항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IPO를 해서 IPO가 된다는 것은 상장을 해서 내가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엑시트가 자유롭게 된다는 뜻인데 지금 이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IPO가 안 됐고 그 다음에 매각 절차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IPO가 안 됐다는 것은 비상장이라는 뜻이고 비상장은 장내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물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서 일단은 두산마켓 주식 8.26%를 질권 설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산이 소송에서 이겨야지 이 질권 설정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질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되겠죠.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는 이제 FI 재무적 투자자들이 되겠습니다.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이거는 두산마켓 지분 8% 간직할 수 있고 이 채무자 두산인프라코어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질권입니다.
그래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거, 동산이랑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아까 봤던 이제 주식, 채권, 특허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니면은 이제 양도할 수 있는 거, 부동산은 저당권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집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질권을 설정하려면은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저당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태그 얼롱이라는 것은 동반, 매도, 참여권이고요. 드래그 얼롱이라는 것은 동반, 매각, 요청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래그 얼롱이랑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콜옵션이라고 하는데요. 대주주가 콜옵션 조항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드래그 얼롱 조항은 자동 소멸되겠죠. 드래그 얼롱 조항이 있는 이유는 물렸을 때 탈출하기 위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매각한 다음에 현금화 해가지고 엑시트 하기 위한 거잖아요. 대주주가 대신 이거 사준다는데 그 목적은 달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래그 얼롱 조항은 자동 소멸되는 게 또 맞겠죠. 태그 얼롱의 예시로 MBK 파트너스가 네파 대표로부터 네파 지분 53%를 인수를 할 때 여기 30%를 보유한 유니타스 캐피탈에 태그 얼롱 권리를 시연할 것인지 물어본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대 주주죠. 지분 53%니까 1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2대 주주, 3대 주주들이 1대 주주가 이거 매각할 때 조건이 좋아 보인다 싶으면은 나도 같이 팔아줘 라고 하는 게 태그 얼롱입니다. MBK 파트너스에게 파는 거죠. 그다음에 인수합병할 때 저런 태그 얼롱, 드래그 얼롱 조건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A기업이 1천억 원의 규모의 비상장 기업인 이거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해요. 490억 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0.9%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돈 물리고 손실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조금 저런 뭐 드래그 얼롱, 태그 얼롱 같은 조건들을 붙이는 겁니다. 이제 돈을 이제 투입하되 좀 안전하게 투입을 하려는 노력이죠. 그래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3년 내에 IPO를 하겠다, 비상장이거든요. 그래서 상장을 해서 엑시트 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런 플랜을 짜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IPO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드래그 얼롱을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가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자기 지분을 강제로 매각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경영권을 뺏기게 됩니다. 비단 스타트업 창업자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봤던 두산 인프라코어도 이거 드래그 얼롱 발동이 되면은 DICC는 다른 3자에게 팔 수밖에 없거든요. 경영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과가 이제 시통치 않으면은 이제 밤잡을 설칠 수밖에 없다. 드래그 얼롱은 뭐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마켓컬리 쿠팡도 FI 재무적 투자자와 드래그 얼롱 계약을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콰이어 등 FI는 마켓컬리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드래그 얼롱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년 내에 이 마켓컬리가 상장하지 않으면은 지분까지 3자에게 대표주거든요.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얼롱은 너의 지분도 같이 끌고 와서 판다. 트래그 얼롱은 내 지분도 같이 붙여서 판다 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DICC 매각 실패 이후 이제 소송이 붙은 거잖아요. FI. 이거는 드래그 얼롱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판례가 남으면은 뒤에 이제 후속적인 소송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독소조항,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독소조항 같은 것들 중에 뭐 연대보증도 있고 드래그 얼롱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기업 공개 의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리픽싱 이런 의무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스타트업 대표 같은 경우에 자기 지분이 이제 요거 투자한 사람들이 리픽싱이 만약에 된다면은 좀 자기 지분은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드래그 얼롱 첫 판결에 FI는 어떻게 주장했냐, 두산이 의도적으로 매각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산은 매각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했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첫 판결이라는 거고, 여기 보면은 2015년 3월에 FI가 두산 측에 동반매도 청구권 행사를 통보를 이제 했습니다. 2차에서 FI 드래그 얼롱을 인정을 법원에 해줬기 때문에 뒤에 이어서 이제 11번가 마켓컬리 등이 상장에 대한 부담이 확도가 됩니다. 상장을 이제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은 두산 인프라코어 DICC처럼 얘도 상장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사건들이. 11번가 마켓컬리도 마찬가지의 위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유통기업들은 사모펀드로부터 외부 자본을 확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드래그 얼롱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통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보하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벌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가 이제 재무 구조가 계속 이제 적자인데 이거를 흑자로 전환을 해서 단기간 내 상장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흑자가 돼야지 적어도 이제 상장하는데 발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HNQ는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11번가 5천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투자한 건 아니고 드래그 얼롱 옵션을 내걸은 거죠. 저렇게 해서 지분을 확보하는 게 약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PEF FI랑 같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11번가를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이제 2021년까지 이제 상장을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요. 상장이 안 된다면은 이제 드래그 얼롱이 발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BEP 손익분기점이 올해 이제 11번가는 될 거라고 밝혔는데 전망을 밝지 않다. 그래서 1000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었고, 자, 아까 봤듯이 마켓컬리도 마찬가지고요. 운영비 많이 드는 배송 시스템 때문에 이제 적자를 기록 중이다. 자, 어떻게든 실적을 내려고 BEP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팡도 마찬가지. 쿠팡도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랑 드래그 얼론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통 기업들이 다 맺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리픽싱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리픽싱은 이제 CB, BW 이제 발행할 때 가격 떨어지면은 거기에 조정을 해주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들은 가지기 힘든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가져갈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여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